땅은 다 좋은데 키가 들어가면은 안 나옵니다. 아무튼 열쇠를 빼고 나왔습니다. 뒷머리 없으면 헬멧도 여기다 안에다가 이렇게 벗어놓고. 일단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로비로 가고 있습니다. 로비가 아니죠. 아침 식사 들어가죠. 식당에서 하고 있겠지요. 네, 먼저 과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과일 주스. 벌써 딱 봐도 몸에 딱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차를 먼저 마셔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호텔 조식은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라오스는 바게트가 맛있습니다. 포크보다 손이 더 빠를 때가 많죠. 나는 베트남이든 라오스든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루 일정을 생각해 보는데 라오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태국 돈을 라오스 기부로 환전하기 위해 환전소를 갑니다. 라오스 베트남에서는 금원방 환전소가 잘 쳐주는 편입니다. 32,000깁이니까 여기 환율 안 나쁩니다. 괜찮습니다. 환전하고 돈은 맞는지 꼭 그 자리에서 세어본다. 먼저 와시앵룽에서 하루를 여행을 시작했다. 와시룽은 14세기에 창건된 루앙프라방의 대표 사원이다. 위치는 시내 중심인 올드타운에 위치해 있었다. 왓시앙텅이라는 사원입니다. 입구는 두 곳인데 나는 대로변 입구로 들어갔다. 표를 내고 들어가요. 표를 내고. 동네 아줌마들이 간이 탁자에 쉬고 있는 장소에서 표를 팔았다. 6시까지 6시 1인당 3만씩 3만 가면 옵니다. 1,000원 할라나? 1,500원 정도 하겠다. 이 아주머니가 표를 보시는 분인가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는 한국말을 아는지 티켓은 저쪽에서 보여주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펀칭기에 이런 용도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끝나고 루앙프라방 와서 본 가장 큰 사원 같습니다. 여기 뭐 보통 사람들이 황금 도시의 사원이라는데 루앙프라방이 황금이 많이 났나? 금이 많이 났나 모릅니다. 그래서 황금 도시의 사원이라고 하고 여기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크고 반짝반짝합니다. 뭐 태국에 비하면 많이 반짝거리는 건 아니지만 라오지간 메콩강과 남칸강 사이에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공사나 전까지는 여기에서 왕의 즉위식과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쫙 오시네. 이게 뭐 사람들이 독소파 건축 양식이라는데 독일 소련파가 아니고 독소파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거 태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기 생명의 나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나무가 있고 법전 옆에 작은 법전이 있습니다.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붉은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천상세계와 상단이나 저게 막 나르다 중간에 수행하는 붓다들 여기는 밑에는 인간세계 인간들이 여기 싸우기도 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있죠. 쭉 하고 대법전 뒤쪽에 있는 게 이게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힌두교하고 불교에는 우주 중심을 담고 있는데 저 하늘을 천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하 뿌리가 있는 곳이 지하고 뭐 그런 걸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모자이크로 해서 기가 차게 만든 생명의 나오는 라오스 전통 예술과 불교적 신앙이 결합한 작품입니다. 요즘 뭐 여기에서 중국가 워낙 가까우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 설명하는 가이드분은 저기 안에 있는 붉은 예배당의 모자이크에 나오시는 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 잠깐 뺐는데 궁구입니다. 궁구용 마차. 높이가 12m나 된다고 하네요. 앞을 잘 구경하고 이렇게
루앙프라방에서는 가장 큰 사원 같습니다. 잘 구경하고 이제 꽝시 폭포로 가겠습니다. 꽝시 폭포.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40분 걸린다는데 날씨가 낮에는 덥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몸을 한번 담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꽝시 가기 전에 그 유명한 카오소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라임을 담고 라임을 짭니다. 고춧가루도 뿌리고 매콤하게 만들어서 딱 준비된 카오소이를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이한 게 숙주가 들어가 있어요. 숙주, 콩나물 맛이 나는데,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역시 소문대로 맛있는 저는 집이었습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뭐 뿌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루앙프라방이 있다면 여기 한번 와서 카오소이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시 소스를 넣으면 맛이 더욱 풍부한 맛이 납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좋았던 것은 카오소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자외선을 무시하고 바이크를 탔더니만 피부가 말이 아닙니다. 빨리 늙어지는 느낌.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오토바이를 타는 게 피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꽝시 폭포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꽝시 폭포로 출발하겠습니다. 꽝시 폭포는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가기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는 방법은 톡톡이, 택시, 오토바이, 송태호, 밴 등이 있습니다. 툭툭이는 흥정이 필요하고요. 가는 길이 비포장이 많이 있어서 먼지를 완전히 마실 수 있다. 배는 편하지만 꽝시 폭포에서 자유시간 2시간 줘서 제대로 놀 수가 없다. 블로그나 현지 투어 프로그램도 비슷하겠죠. 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좋다. 엠프티입니다. 리터밖에 안 물었는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솔린을 넣겠습니다. 기름을 댐 땅값.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위험하다. 꽝시 폭포는 에메랄드빛과 물과 계단식 폭포로 유명한 곳입니다. 꽝시 폭포는 계단식 폭포로서 높이 60m로 상단에서 물이 뚝뚝 흐른다고 합니다. 저도 32분 남았습니다. 32분 남은 시점에서 이런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한번 중간에 썼습니다. 중국 분들은 여기서 2만 끼벌 주고 콜라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제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몰 테니까 자기님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꽝시 폭포에 가는 3가지 방법 여기 다 있습니다. 저기 밴, 송태오, 오른쪽에 모터사이클까지 3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저 중에 모터사이클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중간까지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태가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갈 때 이렇게 피해서 잘 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잠깐 한눈을 내비를 보다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조종에 능숙하지 않는다면은 그 구멍에 빵 들어가서 자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을 되게 길게 했죠. 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를 처음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경험이 미숙하다 이런 분들은 꽝시 폭포 밴이나 송태호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밴을 타십시오. 그냥 오토바이 운전해서 오시면은 꽝시 폭포 가다가 강시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햇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나이에 자외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외선으로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풀하우스 카페인데 저렇게 방갈로가 있습니다. 저렇게 방갈로가 있고요.
논이고 뭐 깨구리 살 것 같지 않고 뭐 저는 다시 꽝시 폭포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치앙마이도 마찬가지인데 치앙라이도 그렇고 저렇게 불을 화전을 내가지고 함으로써 3, 4월 북쪽 지방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꽝시 폭포 주차장이 도착했습니다. 파이널.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주차에 5,000기, 우리 돈 350원이 듭니다. 오토바이 하나 파킹하는데 5,000킵. 어디나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뭐 줄 엄청 서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하고 또 다르네. 막 한적하고 그런 느낌을 혼자 생각했네. 항상 인생은 기대와 항상 다르다는 거. 같으면 재미없죠. 근데 재미 때문에 그렇더라도 여기가 국내는 2만이고 얼마 뭐야, 외국인은 6만이네 4,000원입니다. 6만이 얼마야? 모르겠다. 운행 시간은 8시에서 5시고 전기차를 타고 정신이 하나도 가게하는 없어.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뒤에 저는 뒤에 섰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여전히 전기차로 타고 오지 않고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줄에 있다가 이쪽 줄로 밑으로 기어 들어왔는데 저쪽 줄에 있었으면 파설 수도 있어요. 노선이 확실히 잘못됐다 생각하면 바꾸시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한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이 상황에서 약간 드네요. 뒤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전기차입니다. 또 못 탔습니다. 벌써 20분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들이 한 명 중씩 동료를 일으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전기차를 안 타고 걸어가겠다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외국인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내비로 찍어보니까 4분이 걸립니다. 저는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선택한 걷기, 걸어가니까 4분입니다. 4분 정도는 걸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줄을 잘 안 씁니다. 뭐 줄이나 이런 질서도 별로 없고 너무 정신 없어서 그냥 같이 기다리는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전에는 여기가 저 지금 오토바이 내려오는데 저까지 쭉 가서 그냥 그 앞에 파킹하고 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 밑에다가 파킹 위치를 따로 만들고 돈을 또 걷고 전기차로 운행하는 걸 봐서 이권이 또 개입한 거죠. 항상 이권이 개입하면은 사용자가 불편하겠죠. 사용자를 불편하게 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예전에 이 길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쭉 가면 끝나는 길인데 지금 전기차라는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매표소도 저 위에 만들면 될 텐데. 지금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개고생 여행이다. 결정하는 것마다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갈 때부터 다 온 것 같긴 한데 뭐 4분 돼 있길래 4분 정도는 걷지 했는데 밑에 내려볼까? 여긴 반페네라고 돼 있네. 아랫내과인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 거의 다 온 느낌입니다. 야이씨, 구글 4분은 더 걸린다는 거 확실히. 그리고 매표소 하나 더 있는 건 저건 무슨 구종가. 광시 워터파크.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